고령인구의 어떤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르는 노인 빈곤 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겹치면서 기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60세 정년이 보편화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 65세 정년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3일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해서 이게 정부가 뭔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뭐 어제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였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난 4월에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전체적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걸 완충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좀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기준도 좀 상향 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KDI가 든 근거를 좀 보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걸 보면 205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뒤잖아요. 네. 우리가 70대가 될 때쯤, 네. 그때쯤이면 14세 이하 유년 인구가 약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의 한 절반 수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 정도 차지하게 되니까 네.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면 실제로 덜 벌고 덜 쓰기 때문에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성장률에서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올해 76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2035년이 되면 네. 1520만 명, 2050년이 되면 65살 이상 인구가 1,9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인구 구조가 변화된다. 당연히 소득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질 수가 있고 소비는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되겠죠. 네. 이럴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쭉 간다고 가정을 할 때 2050년의 성장률은 1%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네. KDI의 전망입니다. 현재보다 1%포인트가 낮춰진다는 게 아니고요. 성장률의 절대 수준 자체가 1%까지 간다. 그리고 선진국형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가정을 하면 예. 0%대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이게 KDI가 내다보고 있는 다소 비관적인 미래입니다. 네. 이 올해 2월에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이런 논의에 불을 지폈죠. 네, 말이 좀 어색한데 육체 가동 연한이 몇 살까지이냐 이걸 대법원에서 2월에 선고를 했습니다. 네. 종전에는 만 60세까지로 봤어요. 여기에서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나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면 적어도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었을 거다. 이걸 네. 가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네. 보험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이걸 이번에 만 65세까지로 늘린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어도 65세까지는 사람이 육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법적으로 명문화한 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년 연장 논의, 연금 개시 연령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최근에 그 전국적인 버스 파업 다행히 타결이 됐지만 그때도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됐었죠.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더 일할 수 있고 사실 당장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조금 얹어주는 것보다
길게 일하면서 자녀들의 학자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기사들의 그 정년 연장도 종전 61세에서 63세로 2살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 정년이 연장되면 이 노인 빈곤 문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상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빈곤율이 무려 44%에 이르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단적으로 최근에 서울 중구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공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 동네 슈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 사가는 노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밥상에서 단백질이 들어간 반찬을 올려놓기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현실인데다가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노년 빈곤을 예약한 사람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앵커께서나 아니면 네. 저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자녀 교육비는 상당히 늘어나고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사이에 끼인 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중부양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중부양이 부모도 모시고 내가 미성년 자녀도 돌본다. 이런 40대, 50대가 매월 그 이중부양에만 115만 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7%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차 떼고 포 떼면 이분들도 노인이 됐을 때 빈곤층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지금도 어려운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이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우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의 양보가 좀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노인들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은 유지한 채로 일자리에서 그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아주 줄이는 이런 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청년층하고 노인층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뭐 단순히 비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노인이 할 수 있는 업종 혹은 청년들에게 맡기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 기업의 그 임금 구조가 너무 경직된 연공 서열식 구조다 보니 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개선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미 65세인 정년을 최근 70세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 보시겠습니다. 창업 400년이 넘은 히로시마의 한 제과업체입니다. 팥을 삶고 케이크를 만들고 포장하는 등 수작업이 많은데 직원 절반 이상이 노인입니다. 体が続く限り健康のうちは頑張ろうかなと思ってます。 정년은 60세지만 본인이 원하면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숙련 노동자를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이점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런 고용 의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업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제 폐지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이렇게 셋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결과 60세에서 64세의 취업률은 6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연한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연금 등 복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정책 추진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若い人たちがやれる仕事と高齢者がやれる仕事というのはどちらか違っていて、まだ経験のない人にはできないような仕事をやれるのが高齢者であるという。 자, 이 리포트 가운데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정년이 연장되면 정부로서는 첫째 노동력이 확보되고 두 번째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되고 또
연금과 같은 그런 노인 복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 여당에서 한 의원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전에 나온 내용인데 통계청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69세까지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난해 한참 뜨거웠던 노인이라는 것의 기준을 70세로 올린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거의 30% 가까이 줄어들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그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길게 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부양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네. 여기에서 글쎄요, 앞으로의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리포트에서 본 것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팥을 삶고 케이크를 만들고 포장하는 업무인데 반면에 아주 오랫동안 집중해서 머리 써서 해야 하는 일 혹은 몸을 아주 격렬하게 써야 하는 일 그쪽으로는 노인들이 안 가실 거란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산업군이 나누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가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는 큰 영향 주지 않는 걸로 본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리포트에서 전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노인하고 청년을 만약에 기업에서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노인 입장에서는 임금에서 좀 양보를 해야겠죠. 네. 일하는 시간에서 양보를 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입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인력이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과정에 멘토링을 하는 역할로 투입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이에 이 청년과 노인의 그 임금을 나누는 거죠. 세대 간의 임금을 쉐어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그 한국형 개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에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네. 은퇴한 고위 전직 관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원하되 명예직으로 일종의 명예대사처럼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방식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그 문제를 놓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 정년 연장이 되면 이쪽에도 영향을 주겠죠.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야 한다. 연동해서 같이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지난해에 국민청원 창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혹시 국민연금 개편할 때 65세로 돼 있는 현재 수급 개시 연령을 네. 3살 올리자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그렇죠. 의심과 비판이 많았거든요. 지금 뭐 생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61세부터 65세까지 순차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네. 이걸 뒤로 올리려면 확실한 일자리 그리고 확실한 그 소득이 사실 보장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정부는 이 정년 연장 논의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운을 띄웠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인구 구조를 들여다보는 범정부 TF에서 당장 정년 연장 관련해서 다음 달에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다. 그런데 추가로 2차 TF가 발족할 경우에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거고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고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이슈로 긴 시선에서 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상당히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영화 은교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받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벌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쿨하지 않다 내지는 노인들이 세련되지 않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노인 포비아라는 말까지 등장을 예. 하거든요. 특히 국민연금 관련된 갈등에서 이런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그분들이 쿨할 여력이 없었던 건 네.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자리도 나누고 소득도 나눠야 될 시점이라는 걸 명확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그 노인 빈곤율이 좀 과장돼 있다. 소득만 보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논리도 좀 궁색해요. 이게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쪽들, 스페인 여기도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 예, 예. 많은데 그쪽의 노인 빈곤율은 한 자릿수고요. 네. 멕시코나 칠레처럼 우리보다 국민소득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의 노인 빈곤율도 20%를 크게 넘지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할 시점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